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준석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소형 SUV QM6의 후속 모델인데요, 풀체인지를 통해 2세대로 변화를 준 르노 캡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은 요즘 르노가 패밀리로 디자인을 전 라인업에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세대 르노 캡처도 전면부에 있어서는 꽤 익숙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중앙 라디에이터 그릴을 중심으로 연결된 형태의 헤드램프라든지 헤드램프 안쪽으로 C자 형태의 데일라이트를 그려준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헤드램프 위쪽으로 꽤 독특한 패턴을 입혀줘서 디테일을 더해준 부분까지 SM6부터 QN6까지 꽤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디자인이 캡처까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처음 봤을 때도 낯설지 않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신차, 새로운 차가 출시됐음에도 신선함이 좀 적은 부분은 좀 아쉽게 보이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단 캡처는 태풍 마크가 아닌 로장주 르노 마크를 달아줘서 전반적인 디자인에 있어서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고, 하단 범퍼 양쪽으로는 공기가 지나가는 에어덕트를 그려주고 크롬과 핀 장식을 더해줘서 캡처만의 디테일을 추가해준 부분은 괜찮아 보입니다. 거기에 XM3와 같이 전 트림, LED 헤드램프를 기본 장착한 상품 구성에 있어서도 외적 디자인에 있어 꽤 만족도 높은 요소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측면 사이드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다 몸집을 키우고 휠베이스도 좀 더 길게 가져가면서 균형감 잡힌 사이드 실루엣을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루프뿐만 아니라 A필러까지 바디톤과 다른 루프 컬러, 그러니까 투톤을 적용시켜줘서 디테일을 더해준 요소도 괜찮아 보이고요, 사이드미러 커버도 루프톤과 컬러를 맞춘 조합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휠은 18인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디자인은 르노에서 즐겨 사용하는 투톤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타이어는 금호 솔루스 18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리어 후면부는 캡처만의 디자인이 표현된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요, 르노에서 즐겨 사용하는 좌우 램프를 연결한 테일램프 구성이 아니라 데일라이트에 적용됐던 C자 형태를 테일램프에 적용시킨 꽤 독특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반적인 두께도 상당히 얇은 편이고 날카롭게 처리해줘서 공격적인 후면부 디자인을 연출해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테일램프 위쪽에 독특한 패턴을 입혀준 부분이나 헤드램프와 동일하게 사이드 쪽은 가로로 스트라이프 처리해줘서 디테일을 더해준 부분까지 전반적인 구성에 있어서도 꽤 디테일이 좋은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가로 수평 형태로 그려주고 휀더부터 볼륨감이 느껴지는 라인을 그려줌으로써 차가 조금은 더 넓어 보이는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중앙에는 태풍 마크가 아닌 로장주 르노 마크가 새롭게 자리를 했고, 엠블럼 안쪽에는 후방 카메라와 아래쪽으로 캡처 레터링을 깔끔하게 처리해준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범퍼 하단부는 단정하게 정리해주고 머플러는 한쪽에만 빠진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 또한 먼저 출시된 XM3에 적용됐던 르노의 새로운 디자인이 캡처까지 반영이 된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10.25인치 전자식 계기판이라든지 9.2인치 세로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꽤 멋진 실내 구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XM3와는 달리 전자식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되면서 센터 콘솔이 떠있는 형태가 새롭게 적용이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위쪽 공간뿐만 아니라 아래쪽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더해지게 되었고, 기어 레버 형태라든지 조작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드 패턴이 적용된 인레이라든지 그 아래쪽은 가죽 감싸주고, 시트에도 파이핑 라인 처리해주고 다이아몬드 형태의 스티치 라인 넣어줘서 디테일을 표현해준 부분이라든지, 등 B세그먼트 소형 SUV지만 XM3와는 또 다른 디테일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캡처가 가진 실내 구성 중 꽤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앙 디스플레이는 터치로 조작하는
세로 형태의 9.3인치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보다 시원시원하게 보여지는 부분도 괜찮고, 깔끔하게 처리된 그래픽이라든지 터치 조작에 있어서도 별다른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기어 레버를 후진으로 바꿔주게 되면 4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차량 주변을 360도로 비춰주는 360 카메라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거나 주차를 할 때 운전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도 괜찮고, 다양한 각도로 화면을 비춰주는 부분도 괜찮은데요. 단 화질에 있어서는 좀 더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구성해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거기 SM6나 QM6는 스크린 안에 차량 관련 기능들을 전부 다 담아놨기 때문에 조작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XM3부터 이번 캡처까지 공조기는 별도로 조작할 수 있도록 조작부를 마련해줘서 바로 바람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바람의 방향도 바꿀 수 있고, 온도도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거기에 각각의 관련된 정보들은 원형 다이얼 안에서 표현해주는 꽤 깔끔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아래쪽에도 시트 열선 버튼이라든지 360 카메라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 버튼들을 마련해줘서 바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전에 불편했던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준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개별 설정할 수 있는 마이센스와 스포츠 에코, 이렇게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주게 되면 10.25인치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꽤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그래픽을 달리해주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차량 관련 정보를 보여주는 부분이나 맵인, 그러니까 계기판 안에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그래픽까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차급을 고려했을 때는 꽤 멋진 디테일의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핸들은 중앙에 마크를 제외하고는 XM3에 적용됐던 형태와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할 수 있는 조작 버튼이라든지 양쪽에 배치된 기능 버튼을 비롯해서 핸들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 전반적인 림의 크기라든지 가죽을 감싸놓은 형태, 그리고 잡았을 때 그립감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꽤 괜찮은 구성의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열 운전석은 제가 운전했던 그대로, 보조석은 조금 더 뒤로 밀어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거주 공간에 있어서는 폭이 그렇게 넓진 않기 때문에 성인 4명이 탑승해서 이동하는 데 있어 딱히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실내 거주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열 시트는 전반적으로 크기가 그렇게 여유롭진 않지만 자방의 길이라든지 등받이 각도에 있어서도 그렇게 서 있는 편은 아니라서 시트에 착자했을 때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시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2열에도 별도의 에어벤트도 마련이 되어 있고, USB 충전하자 2개하고 파워 아울렛이 마련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는 너머플레이트 위쪽을 눌러주면 오픈이 되는 전동식은 아니고 수동 개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적재 공간에 있어서는 차급에 준하는 그렇게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내리기에 용이한 구성을 갖추고 있고, 아래쪽도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2열 시트는 폴딩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닫을 때는 이쪽 손잡이 잡고, 자, 먼저 르노 캡처는 1.3 가솔린하고 1.5 터보 이렇게 2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현재 해당 차량은 1.3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1.3L 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 변속기는 게틀락사의 7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 152마력, 최대 토크 26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출시된 쿠페형 SUV XM3에 탑재된 파워트레인이 르노 캡처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출력이 분포되는 높낮이나 전반적인 동력 성능에 있어서도 XM3에서 경험했던 주행 성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동을 보여주는데요. 1.3L 1300cc 배기량을 가지고 있지만 터보차저를 더해서 예전 2.0 가솔린 NA 엔진이 가졌던 성능과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다쓰다가 반복되는 일상주행이나 일정 속도로 주행하는 항속주행에 있어서는 별다른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동력 성능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1300cc 배기량을 가졌지만 3기통이 아닌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차분한 주행 질감을 연출해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1.3L 터보 가솔린 엔진과 맞물려 있는 게틀락사의 7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도 출력도 꽤 매끄럽게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변속하는 타이밍에 있어서도 꽤 민첩한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DCT 듀얼 클러치가 가진 초반에, 그러니까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1, 2단으로 변속하는 기어비에 있어서는
약간 울컥거리는 반응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먼저 선보인 XM3에서 정차했다가 재출발할 때 조금의 더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캡처해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출력이 전달되도록 세팅해준 부분은 XM3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고 있지만 초반 가속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괜찮은 세팅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승차감에 있어서는 이전 1세대와 가장 큰 차이점을 둔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은 타이트한 하체 세팅을 가지고 있어서 노면 상태에 따라서 그 충격을 운전자한테 다소 전달을 해주는 편이었고, 주행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튀는 듯한 승차감을 연출해주기도 했는데요. 이번 2세대 신형 캡처는 조금은 더 차분해진, 그러니까 소형보다는 준준형에 가까운 승차감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로워진 승차감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몸집을 다 키우고 신규 플랫폼이 적용된 이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상 주행을 할 때 조금 더 편한 주행이 이루어지도록 변화된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그리고 핸들 조향은 XM3보다는 전반적인 무게감에 있어서는 조금은 가벼운 세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조향할 때 이질감이 느껴지거나 둔한 느낌은 들지 않아서 핸들 조향에 있어서도 일상 주행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주행할 수 있는 세팅을 가지고 있다 여겨지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는 담력이 초반이나 중후반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페달량을 조작하는 양에 따라서 꽤 일정하게 담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상주행에 있어서 브레이크 제동력에 대한 별다른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할 때 전방 시야라든지 측면에 잡히는 사각지대, 그리고 룸미러를 통해 보이는 후방 시야에 있어서는 별다른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꽤 열린 시야를 제공해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풍절음이나 타이어가 노면과 맞닿는 하부 소음에 있어서는 딱히 불쾌감이 들지 않는 실내 방음을 보여주는데요. 단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하부 소음보다는 풍절음이 조금 더 실내로 유입되는 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XM3에 이어 르노의 B세그먼트 소형 SUV 캡처 만나봤는데요. 매번 그렇지만 시승행사를 통해 만나보는 건 정해진 코스에 짧은 시간을 경험해보는 거라 주된 부분들만 간단히 살펴봤고요. 신형 캡처는 조만간 긴 시간 만나보고 시승기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